자, 이제 물질의 특성 두 번째 파트인데 다시 한번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좀 해보자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성질이지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을 우리가 특성이라고 정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예로 전 시간에 몇 개를 다뤘어. 첫 번째 오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특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단 단독적으로 말고 조합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어. 예를 들면 콜라라고 하면 그냥 시커멓 다는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맛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첫 번째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요걸 이용하면 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어. 지금 2단원까지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단원이면 3단원, 4단원이 이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 그 물질의 특성으로 첫 번째 배운 게 뭐 색깔, 냄새, 맛은 넘어갑시다. 녹는 점 그냥 이렇게 적어볼까? X는 점이라고 할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여기 관련된 것들. 이게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고. 세 번째가 용해도라는 개념이 나와. 오늘 이 밀도와 용해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이게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양에 관계없이 양에 무관하다라는 성질 기억나?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물질의 특성은 양에 무관해. 즉 물을 소주잔에다가 요만큼 따라서 100도씨에 끓는 거고 한강물을 끓여도 100도씨에 끓는 거야. 양에 무관하다. 그 두 번째 성질로서 이제 밀도를 공부를 하는 건데 부피와 질량을 둘 다 사용을 해야 돼. 이 밀도를 구하려면 밀도 구하는 방법이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분의 질량. 부피값 자체는 특성이 될 수 없지. 1리터라고 하면 무슨 뭐 떠오르는 물질이 있어? 없잖아. 그 그릇에 담는 거에 따라서 물도 1리터를 담을 수 있고 콜라도 1리터 담을 수 있고 간장도 1리터 담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이제 부피 자체는 특성이 될 수 없는 거고 질량도 역시 특성이 될 수 없어. 네가 슈퍼에 가고 뭐 2kg 주세요. 그럼 설탕 주겠냐, 소금 주겠냐, 쌀을 주겠냐? 그지? 질량 자체도 역시 그 특징이 될 수 없다고. 특성이 될 수 없다고. 근데 저 둘을 조합해서 만든 수식, 즉 부피분의 질량을 하게 되면 저거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 그걸 밀도라고 하고 저게 특성이 될 수 있는데 원리를 좀 보자. 부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의 크기잖아. 어떤 공간의 크기. 이 공간 크기에 들어가는 입자 개수가 물질마다 달라. 빨간색은 이만큼 들어있으면 파란색은 이만큼 들어있더라 이거지. 그럼 부피에 대해서 이 알갱이의 개수가 그 질량을 의미하는 거거든. 뭐 알갱이 자체의 질량도 있겠지만 알갱이 개수가 많을수록 이제 뭐 질량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둘 중에서 지금 부피는 같은 상태야. 부피는 둘이 같고 질량은 왼쪽이 큰 상태인 거지. 이렇게 되면은 밀도가 왼쪽이 큰 게 돼. 얘가 밀집된 정도가 크다 이거야.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다. 옆에다가 좀 적어놓으면 밀도가 크다의 의미는 밀집된 정도가 크다. 밀집된 정도가 크다가 되는 거고 하나 더. 이렇게 밀집된 정도가 클수록 이게 쇼핑백이라고 생각을 해봐. 저 하나가 볼링공이고 공이 지금 왼쪽은 많이 들어있고 오른쪽은 조금 들어있잖아. 그래서 무거워. 밀도가 큰 놈일수록 무겁다라는 특징이 있어. 들면 묵직해. 세상에서 제일 밀도가 큰 게 누구게? 제일 크다라는 표현 써도 되나? 합성까지 따지면 철이라는 물질 중에서 그 철이랑 금이랑 비교하면 뭐가 더 밀도가 커? 금을 들어봤어야지.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오스뮴이래. 오스뮴. 금이랑 몇 차이 나지? 22.6. 금이 19.3이고 이 값이 금이 19.3이고 오스뮴이라고 하는 게 22.6이래. 상당히 금이 큰 편이야. 물의 밀도가 1이거든.
똑같은 그 그릇에다가 금을 담은 거랑 금을 담은 거랑 발음이 안 돼. 물이 1이잖아 밀도가. 금은 19.3이라고. 물보다 금이 19배 더 무거운 거야. 네가 생수병 1리터를 들고 가다가 쳐봐. 그때 너가 드는 무게랑 금 1리터를 드는 무게는 약 20배 차이 난다고. 금이 그만큼 무겁다고. 금반지만 들어봐도 묵직한데. 아빠가 한번 들어봐. 아빠 한번 들어봐. 아무튼 밀도가 이거고, 이걸 구하려면 부피를 단독적으로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질량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부피부터 소개가 되는 거야. 부피 구하는 방법 좀 볼까? 부피 먼저 정의는 공간 크기라고 돼 있고, 단위는 길이의 세제곱이 기본 형태야. 뭐 밀리미터의 세제곱이든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든 미터 세제곱이든 길이의 세제곱이면은 부피가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게 부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길이도 총 3번 곱해야 되잖아. 가로 세로 높이 총 3번 곱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의 세제곱 형태가 부피의 단위가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밀리리터도 나오고 리터도 나와.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단위니까 알아놓고, 특히 옆에다가 이걸 좀 적어 놓읍시다. 1리터는 1000ml라는 거. 적어놨네. 요리할 때는 밀리리터라는 표현보다 cc라는 표현만 쓰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밀리리터랑 cc랑 숫자가 똑같아. 1ml가 1cc야. 근데 과학에서는 잘 안 써. 과학에서는 밀리리터나 리터 쓰는 거고, 얘네 둘의 관계는 이런 게 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서 요거 이 밀리리터의 뜻이야. 이게 1ml의 뜻이 1세제곱센치라는 거거든. 가로 세로 높이 1cm,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이네.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그게 1ml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 1000ml가 1리터인 거지? 요건 되지 아까 했던 거. 1000ml가 1리터. 얘는 그러면 몇 센티미터의 세제곱인 거야? 10. 계산돼? 1이면 1이잖아. 1000이면 이 자리가 1000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1000cm 세제곱이라고. 요 말이 몇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냐는 거지 나는. 10 나와? 10. 즉 1리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생수병 지금 1.5리터 이런 거 있잖아. 1리터의 정의가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을 때 가로 세로 높이 10cm짜리의 큐브에다가 가로 세로 높이 10cm짜리 큐브에다가 물을 담으면 그게 1리터야. 알겠지? 요 값은 좀 알아라. 이거 저번에 올라갔다. 이걸 1000cm 세제곱이라고. 이거는 10cm의 세제곱. 즉 가로 세로 높이 10cm짜리 큐브에다가 물을 담으면 저게 1리터. 그치? 다음 측정 방법 해가지고 눈금 실린더, 피펫, 부피 플라스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눈금 실린더 같은 경우는 여기 얘가 잘 나와 있네. 이 사진이야. 본 적 있니 혹시 학교에서? 학교 안 하겠니? 본 적 없냐 이거? 유리 이렇게 돼 있는 글라스에 눈금이 다 매겨져 있어. 물을 딱 채우면은 거기가 뭐 40ml, 50ml 바로 읽을 수 있다고. 이게 눈금 실린더야. 피펫 그럼 모르겠네. 피펫. 뭔가 스포이드의 큰 버전인데, 스포이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 거기 눈금이 다 매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팔펫. 맞아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 오이구. 요즘에 사진에 비싼 거밖에 안 나오네. 피펫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피펫만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좀 자동으로 돼 있어. 눌렀다 빼면 여기 눈곱이 뜨거든. 내가 50이다 그러면은 50 맞춰놓고서 눌렀다 빼면 바로 50이 따져. 굉장히 신식 피펫. 대학교 가면 다 이거 쓰고, 좀 허접한 대학교 말고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런 피펫을 써. 고무로 돼 있지. 아까 저 등식에서 딱 떼는데, 얘는 이제 눌렀다가 떼서 눈곱이 막 매겨져 있잖아 아까처럼.
그치? 그 눈금만큼 따면은 그게 부피가 되는 거야. 이게 피펫.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피 플라스크 유리병이야 하나. 요렇게 생긴 유리병이에요. 요렇게 유리병이 생겨갖고 밑에 숫자가 써있지. 100이라고 써있지. 이 눈금이 하나까지 딱 있거든. 이 눈금까지 채우면 100mm 이렇게 뜨는 거야. 요거는 정해진 양만 딱 따는 거지. 100이냐 200이냐 뭐 1리터냐 2리터냐 이렇게 써있어 그냥. 거기 눈금까지만 채우면 끝인데 얘네는 미세하게 다 딸 수 있는 거지. PPC나 눈금실은 37도 딸 수 있고 26도 딸 수 있고. 근데 부피 플러스는 정해진 값만 딸 수 있는 거야. 뭐 1리터냐 2리터냐 500ml냐 이런 식으로. 사진 다 보여드렸고. 밑에 이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나오는데 첫 번째 이거부터 하자. 모양이 불규칙적인 고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물의 농도와 기름의 농도를 비교를 해야 돼. 물질은 둘 중에 하나야. 물에 안 넣으면 기름에 넣고 기름에 안 넣으면 물에 넣어. 좀 이분화 시키면 이렇게 돼. 대표적으로 소금 같은 경우는 물에 넣지. 소금 같은 거는 물에 넣고 버터 같은 경우는 기름에 넣지. 똑같은 고체인데 뭐 이런 식이야. 아예 안 녹는 것도 있어. 철 나무 안 녹지. 안 녹는 건 어떻게 하냐면 물을 먼저 담어. 물을 한 50 정도 담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고체를 집어넣어. 물이 부풀거든. 50이던 게 물체를 담갔더니 70으로 늘었다. 그럼 고체의 부피는 20 이렇게. 늘어난 물의 양을 부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핵심이야.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면 돼. 늘어난 부피. 다음 조심할 게 물에 뜨잖아? 뜨면 완전히 잠기게끔 해야 돼. 잠기게끔 해야 돼서 여기서 철사 가지고 누르는 거야. 이걸 너무 두꺼운 걸로 누르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젓가락이나 또는 뭐 있지? 유리막대 같은 걸로 하면 유리막대 부피도 여기 포함돼 버린단 말이야. 최대한 얇은 걸로 물에 잠길 수는 없게끔 눌러주면 돼. 철사. 다음에 그 뜨지 않고 잠기는 애는 실에 매달아서 측정하거든. 왜냐하면 그냥 떨구면 얘가 이게 높아. 낙하하는 그 파워 때문에 밑을 때려갖고 깨져. 그래서 깨지지 말라고 실에다가 매달아서 되는 거야. 결국은 늘어난 물의 부피 재밌네. 늘어난 물. 실에 매달거나 철사를 사용한다. 실이나 철사를 사용한다. 실 또는 철사를 사용한다. 근데 만약에 물에 녹으면 기름을 쓰면 되고, 기름에 녹으면 물 쓰면 되고. 소금이나 버터 같은 경우 잴 때 물을 사용하면 물이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기름에다가 기름이 늘어난 양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됐고, 다음 눈금 실린더 읽을 때 첫 번째 눈의 높이 중요하니까 체크해놔. 수면이랑 일치시켜야 돼.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안 돼. 수평하게 보고. 다음에 보면은 물 같은 경우는 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리 벽면을 따라 올라가거든. 수은 같은 경우는 유리를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지들끼리 뭉치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돼. 수은은. 물이든 수음이든 뭘 재냐? 이 넓은 면 재는 거야. 올라가거나 내려간 면 재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면 재는 거야.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중요한 게 여기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있는가. 지금 눈금은 30이나 40밖에 안 써 있잖아. 이것도 눈금이지. 만약에 그 숫자를 내가 하나 잡을게. 봐봐. 물이 요 위치까지 있다고 쳐봐. 물이 딱 여기 있어. 그럼 얘 몇이라고 읽을 거냐? 여기가 30이지. 31, 2, 3, 4, 5, 6. 6이랑 7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 36.5 이렇게 읽으면 돼. 눈금이 없으면 10분의 1까지 어리면서 읽으라고. 0.5에서 0.4가 더 가깝나? 아무튼 이렇게 어림하여 읽으라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는 36.4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어떻게 읽어? 정확하게 눈금이 딱 있잖아. 몇이라고 읽으면 돼? 32. 맞아? 틀렸어. 32가 아니고 32.0이라고 적어야 정답이야. 0 안 적으면 오답이야. 더럽긴 해도 이게 쉬운 문제라니까? 10분의 1까지 무조건 어림에서 읽어야 된다고. 그럼 눈금이 있는 거는 지금 32가 끝이잖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수점까지 해서 0.0을 안 붙이면 오답으로
하도 많이 내봐도 징글징글해. 하도 많이 봐서 시험 문제. 요거 주고서 부피 제대로였어. 32라고 정리해서 그렇게 많아. 32.0이야. 이게 과학의 규칙이야. 아직 돼. 점 10분의 1까지 어림에서 읽으라는 게 이익이니까 또 체크해 놓으세요. 규칙적인 고체 같은 경우는 부피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돼. 이게 9는 3분의 4파이가 세제곱이니까 9의 부피 맞지? 원기둥이면 원기둥 밈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는 공식 쓰시면 되고 불규칙하면 늘어나는 물의 부피 외우면 되고 대신 잠기게끔 식을 쓰거나 철사를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부피였어요.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